들으니까 다른 생각이 났는데 여경들도 이렇게 윗사람들 좀 접대하거나 이런 것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여경 남경을 떠나서 진짜 조금 모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랫사람이 진급을 앞두고 밥을 산다든지 이런 경우도 옛날 시대는 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굳이 심사승진으로 이렇게 싸바싸바 할 거 없고 그냥 진급시험으로 과감하게 합격을 하는 시대가 좀 도래했고 또 심사승진이라는 게 사실은 어찌 보면 너무 주관적인 거잖아요. 뭐 실적을 안 세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실적 세우지. 근데 지금 이 부서가 엄청 잘했기 때문에 이 부서에서 한 명을 진급을 시켜야 되는데 때마침 이 사람이 진급이 안 되는 시간이어서 더 열심히 한 사람이 여기 있었지만 이 사람이 된 경우도 있고 그 운치기삼이라고 하잖아요. 운이 작용될 때도 있구나. 또 그 부서가 잘해서 그 점수를 같이 얻고 가는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많이 겪었죠. 그럼 이 경찰이라는 조직에서 여성이라는 것은 장점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긴 해요. 물론 남자도 있겠지만 어떤 게 있을까요, 여성들은? 시책이나 뭐 정책 같은 거 보시면 임신 휴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출산 휴가 각종의 그런 것들은 조금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생리 휴가라든지 이런 거. 그거는 신체적인 거니까 어쩔 수 없고 또 배려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지 않는다는 건 거짓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진짜 26세 파릇파릇한 아이가 배우고자 하는데 여자예요. 여직원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젠뱅TV에. 그러면은 열심히 하고자 하면 대표님 좀 더 손이 가지 않을까요? 전 노코멘트 할게요. 욕먹을 것 같아요. 요즘은 좀 분위기가 바뀐 게 그런 걸 조금 저희들이 벗어나려고 더 확실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 사수가 저보다 7살 어렸거든요. 제가 늦게 입직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진짜 뭐 여자들라서 봐준다? 1도 없죠. 뭐 이은정 순경님 이거 이렇게 된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 잘못되셨죠? 이거 고치세요. 바로바로 전화로 바로바로 팍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한 1, 2년 뒤에 그분이 휴직할 때 저한테 하는 말이 여자라고 봐준다고 하면 그런 소리 듣는 것도 싫고 또 아나운서 출신이어서 고만고만하게 간다는 것도 듣기 싫고 이은정 순경님이 진짜 잘해서 일도 잘하는데 진행도 잘하는데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악착같이 가르치고 갔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 근데 솔직히 좀 감동받았거든요. 사수네요. 역시 사수더라. 너무 어른스러운 거예요. 난 그 사람한테 많이 배우긴 했거든요. 좀 그때 혼날 때는 좀 힘들었어요. 그죠. 나 그만두고 싶고 막 이랬거든요. 일을 혼낼 것도 더 일을 혼냈겠죠. 그죠. 진짜 이런 것까지 혼내야 돼?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말에 출근할 때 솔직히 좀 자유롭게 입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은정 순경님은 다른 사람보다 튀기 때문에 밝은 거 말고 딱 세미 정장 딱 입고 무조건 꼬투리 잡힐지 일도 하지 말라고 뭐 그렇게 더 강력하게 좀 저를 쪼으셨던 것 같아요. 와, 그럼 나오셔서 붕빵을 시작했잖아요. 그쵸. 물론 경찰보단 잘 벌었을 것 같아요. 근데 차이가 좀 있어요? 경찰보다는 한 3, 4배 더 벌었던 것 같아요. 3, 4배? 실수령액으로. 그래 나오기 잘했네요. 근데 붕어빵 겨울에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했죠. 9월부터 한 3월까지 바짝 팔리거든요. 아직 추우니까. 그때는 이걸 하고 봄부터는 중고등학교 강연이랑 행사 아나운서, 방송, 광고 모델,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쭉 가고 그리고 제가 이제 원래는 같이 운영하려고 했던 커피 매장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찰나에 제가 이제 퇴사를 해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냥 바로 딱 아나운서만 하러 나온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기본 깔고 하는 디폴트 값 부업은 필요하니까. 그럼 지금 아나운서 하시고 커피 매장 하나 하고. 그럼 이제 이번 겨울에 또 오면은 또 붕어빵 하는 붕어빵 해야죠. 진짜 이번에 붕어빵 때문에 제가 확 떴잖아요. 그 포장마차 어디 있어요? 이거 바로 앞에 있잖아요. 여기 항상 그 자리가 주정차 자리여가지고 주정차를 해놨어요. 현재 진행 중인 그죠. 하고 계신 거를 다 합치면 한 월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행사는 뭐 70회 한 회당, 뭐 결혼식 사회는 35, 그리고 방송 광고 모델은 뭐 50부터 100까지. 그리고 특강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하는 거니까 많지 않잖아요. 그렇게 가는 건 기본으로 가고 지금은 커피 매장만 하니까 뭐 그렇게 해서 한 월 900, 1000. 근데 저는 솔직히 커피 매장 하는 것보다 푸드트럭 올 가을 되면 꼭 하라고 다들 댓글에 엄청 주신 거예요. 초심 잃지 말고 잘 된다고 다 때려치우지 말고. 실제로 맛있어서 이렇게 줄을 많이 섰던 걸까?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프리미엄 탈모 샴푸 러빔을 빠르게 소개합니다. 저는 늘 촬영에 있다 보니 머리를 만지고 스프레이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머리를 감고 나면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너무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러빔 탈모 샴푸를 쓰고 나서는 머리를 감고 나서 빠지던 머리카락 수가 대부분 줄었고 머리를 말리고 나면 뿌리 볼륨이 살아나고 모발도 엄청 부드러워지더라고요. 또 멘톨 성분이 첨가돼 엄청 시원하고요. 탈모 케어의 핵심 성분인 징크피리치온, 실크 아미노산, 판테놀, 바이오틴 성분이 들어가 있어 두피 모발 건강과 탈모 증상 완화에 확실한 도움을 줍니다. 탈모 증상 완화, 지금 바로 러빔하세요.
붕어빵이 다 거기서 거기니까. 그리고 붕어빵이 5가지 맛이었잖아요. 네. 팥, 피자, 슈, 치즈, 호떡이었잖아요. 네. 물론 그런 다양한 종류여서 애들이 좋아한 것도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1,600원어치 3,200원치를 사요. 근데 남자 성인분들 오시잖아요. 그럼 제 또래들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래도 남자 가오가 있지. 네. 3,000원치는 안 산다. 네. 그치. 그런 거 알죠? 특히나 이 젊은 여자가 팔잖아요. 네. 3,000원 살 거 한 5,000원 사죠. 그러니까 솔직히 2개밖에 안 먹고 싶어. 네. 내 같아도 그럴 것 같아. 네. 밥 먹고 왔는데. 네. 근데 조금 약간 근데 딱 보고는 10,000원어치 주세요 이래요. 10,000원어치는 13개거든요. 네. 그렇게 많이 먹을 건가? 네. 그러면 옆에 다시 다른 고객이 있잖아요. 네. 그럼 듣고 어떻게 하면 저도 10,000원어치 주세요 이래요. 일부러 약간 경쟁 던지는 건 아니죠? 저는 몇 개 드릴까요? 하면 2개 주세요 하긴 좀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6,000원어치 주세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 아니면 어떤 분 이런 분 계셨어요. 제가 5시간 동안 화장실을 한 번도 못 갔거든요. 네. 트럭에서 내릴 수가 없어요. 5시간 동안에 풀로 다 팔면 끝나거든요. 네. 그러면은 막 미친 듯이 줄이 많으니까 빨리 하다 보면은 제가 붕어빵 엄청 열심히 구우니까 저는 그냥 5개만 달라고 하면서 5만 원을 주고 가시는 분도 계셨어요. 뭘 봤냐면 그냥 열심히 사는 그 열정을 오늘 느끼고 간다고. 그냥 그런 분도 계셨고. 저는 오늘 은정님 얘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저도 이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젊은 층들이 고민하는 것들을 좀 들어보면 무언가를 도전하거나 시작할 때 걱정이 앞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왜냐면 워낙 살기 힘들고 경쟁도 치열하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가 대화하는 속에서는 걱정하시는 게 없었어요. 안 되면이란 걱정 안 한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이런 뭔가를 도전할 때 요즘 젊은 층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결과값에 대한 걱정들을 안 하시고 도전하시는 건가? 아니면 그런 도전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따로 있으신 건가? 이게 좀 궁금하네요. 너무 예리한 질문이었어요. 네. 저는 일단 파워 제이는 아니에요. 네. 지내보면은 물가에 내놓은 애 같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듣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 흐름을 보는 게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되는 흐름들, 지금 나에게 찾아오는 귀인들의 색깔, 그리고 지금 내가 돌아가는 이 판도와 환경, 지금쯤 이거로 가는 때구나. 이런 인생의 시계를 좀 보는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이 기준이 나은 거죠? 이 세상의 트렌드가 아니고. 물론 세상의 트렌드와 함께 결탁되어 있는 지금 현실 속에서 나인 것도 있어요. 지금 현실 트렌드가 이렇다고 바로 가진 않아요. 근데 그런 찰나에 또 누가 어떤 제안들이 들어왔을 때 바로 덥석 무는 게 아니라 이 타임이어서 울리는 건가? 사업으로 가야 되는 타임이어서 겪는 건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전 늘 깨어 있었어요. 지금 내가 가장 심장 뛰고 있는 게 뭐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즐거운 일 하면 안 늙잖아요. 네. 제가 제 인스타를 쭉 밑으로 내려봤는데 경찰할 때보다 방송할 때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네. 얼굴이 너무 예뻐요. 똑같은 얼굴인데 나 이거 할 때 가장 기뻤네? 지금 돌아갈 시간이다. 네. 이렇게 느꼈고 거기에 맞는 준비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대책 없이 퇴사하기다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단단해져야 되는 상황에서 겪는 게 있고 진짜 나와야 되는 때라서 겪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좀 예리하게 본다? 그냥 뭐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좀 타이밍을 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럼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이와 상관없이 네네네. 새로운 도전이나 뭔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맞아. 걱정에 앞서서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는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유튜브를 2017년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표님 2017년, 2018년 해서 지금 거의 55만이잖아요. 이렇게 시작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그냥 하루하루 조금 더 내가 자고 쉬었을 뿐인데 인생의 격차가 이렇게 벌어졌어요.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사람이 그 순간의 찰나는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격차가 엄청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교사할 때 계속 기간제 하다가 튀어나면은 시험 쳐서 들어가야지, 교육대학원 나와서 교직해서 들어가면 되지, 이게 아니라 진짜 내 심장이 뛰는 게 뭘까 생각했고 아나운서 시험을 해봐야겠다 생각해서 서울에 올라가서 도전했죠. 100번이고 넘게 도전했죠. 얼굴도 딕션도 몸매도 다 만들었죠. 그리고 합격했어요. 도전할 때 나이가 28, MBC 들어올 때 나이가 31, 32. 솔직히 남들이 다 은퇴해야 되는 나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다들 아나운서는 합격이 22살이 되니까. 아나운서 학원 갔을 때 원장 선생님이랑 저 나이 차이 얼마 안 나는 거예요. 저한테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안 믿었어요. 왜냐면 지금 내 인생의 시계에 될 것 같으니까. 내가 확신하는 건 나밖에 없는데 내 인생을 누구를 믿고 가겠어요. 그래서 도전했거든요. 결국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할까 말까 할 때는 하고,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면은 평생 무덤에 들고 갔을 때 와 그때 안 한 거 후회된다 이렇게 할 바에는 그냥 한번 저지른다는 거. 근데 저지른다고 해서 안 죽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더 늙기 전에 도전하면 헛되지 않을 것 같아요. 했을 때 안 될 것 같은데 되기도 하고 또 될 것 같은데 안 됐는데 오히려 이게 또 전화위복이 되어서
오히려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또 많은 경험들을 겪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 경험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거지 실패라는 건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 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가 너무 길었지만 이 긴 이야기들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